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면 혼인신고를 하지 마셔야 합니다. 두 번째 광고입니다. 음식점인데요. 여기는 제가 직접 먹어보고 음식점의 위치, 맛, 분위기, 주방의 위생, 사장님의 마인드 등등 다 만족했던 곳입니다. 바로 강동구 암사역 3번 출구에 위치해 있는 족발 사우나라는 곳인데요. 영상에서 자주 언급됐던 선사 현대아파트 근처에 있고, 일단 네이버 평점이 4.79점이고요. 이 음식점 앞에 딱 갔을 때는 건물은 좀 오래되긴 했는데 내부는 아주 깔끔했습니다. 저는 식당에 갈 때 맛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청결도를 상당히 주의 깊게 보거든요. 거기서 여기 사장님과 직원들은 어떤 마인드로 운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음식을 먹기 전부터 알 수 있기 때문이죠.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맛은 좋은데 만약에 좀 지저분하면 왠지 찝찝하잖아요. 여기는 밑반찬도 깔끔, 메인도 깔끔, 그리고 맛도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요. 자극적인 게 첫 맛은 맛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물리고 집에 가면은 목이 마릅니다. 근데 여기는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라 본연의 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고,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반반 족발을 추천드립니다. 강동구에서 제가 2년 반 정도 살았기 때문에 여기를 잘 알고 있는데요. 때마침 광고를 보시고 광고하고 싶다는 메일을 주셨어요. 암사동 임장 갈 일 있으면 여기 들리시는 것도 좋습니다. 포장도 되고 배달도 된다고 해요.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혹시나 부동산 정책 관계자분께서 보실 수도 있으니까, 또는 정부 관계자분께서 보실 수도 있으니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문화센터에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혼인신고를 안 할 거라는 분들, 이미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한 분들,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. 왜 그럴까요? 일단 혼인신고를 하면 부동산 매수, 매도, 보유, 세금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점들이 미혼 때보다 갑자기 많아집니다. 첫 번째 케이스, 배우자가 집이 한 채 원래 있었고 나는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은 그 순간 나도 1주택자가 돼버립니다. 그러면 무주택자로서 얻을 수 있는 생애 최초 대출이라든지 무주택자 청약 요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. 두 번째 케이스, 배우자도 예전에 사둔 집이 한 채 있었고 나도 예전에 사둔 집이 한 채 있었는데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2주택자가 되어버리죠.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죠? 이거 팔고 좀 더 좋은 거 사려고 하는데 양도세에 문제가 생깁니다. 그럼 이 부분은 일단 둘 다 판 다음에 좋은 거 살 때 혼인신고 하자 라고 계획을 세웁니다만, 한 채 사고 나니까 또 한 채가 사고 싶어지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나중에 양도세와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겁니다. 이럴 바에 그냥 혼인신고 하지 말자, 자기야 나 믿지? 우리 헤어질 거 아니잖아, 결혼식도 했잖아 등등 이런 합리화를 만들어내고 혼인신고를 안 해버립니다. 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안 하신 분들은 자녀를 낳지 않을 가능성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보다는 좀 낮겠죠. 만약에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자녀를 낳게 되면 미혼모나 미혼부가 되는데요. 멀쩡히 엄마와 아빠가 다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둘 중 하나가 없는 그런 아이가 되고 맙니다. 세 번째 케이스, 예비 부부인데 둘 다 무주택자인 경우, 이 부부가 부동산 투자를 쭉 하고 싶은 부부라고 가정해볼게요. 이분들이 일시적 2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해나갈 거다 라고 하면은 혼인신고를 해도 상관없어요. 하지만 나는 최소 2채 정도를 유지하면서 여유되면 한 채 더 살 거야 라고 계획을 잡는다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또 세금적인 부분에서 불리해지겠죠. 이것뿐만 아니라 대출 한도에서도 불리해지고 장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. 저는 다른 게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이런 걸 다 풀어주는 게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봐요. 이러려면 세대당 가구 수를 합산하는 게 아니라 개인당으로 보는 게 좋겠죠.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를 하는 자녀가 있는데 나중에 나가서 살 집을 미리 한 채 사두고 싶어. 근데 부모님이 집에 있어버리면 나도 1주택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. 나는 집 살 때 어떤 돈도 보태지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1주택자야. 이러면 또 청약이라든지 내 집 마련에 걸림돌이 되겠죠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법으로 세대 분리를 하게 됩니다. 이거 락슨물 빠진 거 아니고요. 디자인입니다. 세계 글로벌 패션 제품이에요.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부동산 규제가 타이트하면 타이트할수록 부자들한테 더 유리해져요. 다주택자를 규제하게 되면 부자들은 좋은 것만 사려고 합니다. 거기에 돈이 계속 쏠리겠죠. 그러면 더 양극화는 심해지게 됩니다. 또 부모님이 부자라면 자녀들한테 오피스텔로 전세 하나씩 얻어주고 거기로 주소만 옮긴 다음에 무주택자로 만든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라면 자녀들을 독립시킬 여건이 안 되겠죠. 이렇듯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취득세 중과, 보유세 중과, 양도세 중과 이런 것들은 부자들의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모든 규제들은 부자들에게 더 유리할 뿐더러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,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더
크게 벌린다는 겁니다. 참 안타까워요. 사랑해서 결혼도 했는데 이까지 부동산 때문에 혼인신고를 못한다?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못하게 한 거죠. 그러면서 출산 장려 정책을 논한다?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. 저는 원래 정책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. 근데 혼인신고를 하고 싶은 분들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속상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이런 이상한 규제들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고요. 나의 똑똑한 강아지 댓글에 후기를 부탁드립니다. 광고 메일이 정말 많이 왔는데요. 제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, 만져보거나 뭐 먹어보거나 제가 직접 평가를 할 수 있어야 광고를 할지 말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업종들은 좀 어렵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의 멋진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